2022년 최고의 선택 배움 마스터 클래스 오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피터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조그만한 오픈 특강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 한국 시간 밤 9시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주 동안 정규 과정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은 시간에 8시 반부터 할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배움 마스터 클래스 교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된 75페이지짜리 교재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인 교재, 존 맥스웰 팀의 공인 교재를 여러분께 PDF 파일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서 정규 과정 하시면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win. 때때로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질 수도 있다. 응? 진다. 아니면 패배한다. 실패한다. 그러나 그걸 통해 배운다. 그래서 sometimes you learn 이 뜻입니다. 아셨죠? 네. 소감이 이제 이런 마스터 클래스 통해서 리더로서 나의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습관과 비전에 대해 그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맥스웰이 이제 한 말인데요. 마스터 클래스의 거의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의 겸손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는 모토가 서로에게 배우자. 뭐 피터에게 배우자, 윤피터에게 존 맥스웰 교재를 통해 배우자 하기도 하지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이런 장을 대화의 장, 또 나눔의 장, 또 자신을 돌아보는 장을 또 제가 이제 마련을 해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교제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합신을 나왔고 그리고 미국 이스턴 대학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인개발 석사를 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학교에서 문화연구 PhD 이제 선교하고 연결되죠. PhD를 하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가서 지금 10년 넘게 지금 선교 활동들을 또 현지인들 인파워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안식년으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에 1년간 방문 교수로 있었고요.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 왔죠. 제가 쓴 2권의 책입니다. 인파워의 7단계 그리고 또 한 권은 이제 제 논문이 이제 영국의 랭함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영어 책을 2권 썼고요. 이제 한국 책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인파워 리더십에 대한 책은. 인파워 리더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은 스스로 서는 단계, 그렇죠? 스스로 서는 단계,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외부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걸 통해서 스스로 서는 단계,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단계를 파워,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바나바를 모델로 지금 했는데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에게 어떤 격려라는 수단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EMPOWER의 이 여정, 임은 스스로 서는 단계, 그리고 파워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단계. 그래서 인파워의 7단계 모델을 발견을 하고 제가 그거를 책으로 썼고요. 그리고 그거를 리더십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존 맥스웰 공인 코치 자격증이고요. 보니까 대한민국 제1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1호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한국 분이 하시는 분이 없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맥스웰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존 맥스웰이 바나바적인 스피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나바처럼
이제 존 맥스웰이 스스로 정의한 이제 4단계가 있거든요. 리더의 4단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4단계 리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세우는 존 맥스웰 컴퍼니의 대표가 폴이라는 사람이고요. 폴 마르티넬리. 그 다음에 존 맥스웰 컴퍼니의 CEO가 마크 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마가거든요. 진짜 바울과 마가를 후임자를 잘 세워주는 바나바적인 거를 실천하는 사람 아닌가? 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맥스웰에 배운 4가지를 제가 본다면 영성으로서 가치를 더하는 가장 어떤 삶의 코어 밸류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고자 하는 열정. 그 다음에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엑셀런스를 향해 나아가는 지성. 그 다음에 의도적인 삶과 태도를 통해서 어려움, 실패를 극복해 나가고요. 지금 오늘부터 얘기할 그 얘기가 그 배움 마스터 클래스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감성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분이 요즘도 5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5시 반에서 10시까지 책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하는 규율을 실천합니다. 존 맥스웰에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의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one thing. 저는 이제 one thing을 저는 임파워라고 생각을 해서 임파워 피터라고 별명을 스스로 정했죠. 네. 피터는 이제 피터지게 사는 피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하여튼 저를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거에 오셨냐면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이 왼쪽에 보면은 이 책의 이 과정에 지금 오픈 특강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작년인가 올해부터 성장 마스터 클래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 꿈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꿔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걸 다루는 리더 마스터 클래스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달은 아니죠. 3달 전에 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지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배움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파워 7단계로 하는 임파워 코치 과정. 그거를 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한글 책을 쓸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과 머티리얼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세워갈 수 있고 한국 분들을 세워갈 수 있고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인 제자화와 리더 훈련을 결합하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장의 가장 기본, 우리가 사람이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죽는 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또 죽어서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쇄신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의 성장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또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다는 거에 또 자신이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모델. 이거 스티븐 코비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눴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좋아서 그분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 클래스는 성장 마스터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15가지 성장 법칙을 적용해서 나의 전인적 성장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장시켜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 법칙, 인지의 법칙, 계획의 법칙, 호기심의 법칙, 확장의 법칙, 이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정서적인 성장, 그렇죠?
의도성,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정서적 성장. 고통을 이겨내고 환경을 활용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잠재력을 고무줄같이 쭉 늘리는 이제 신체적 또 역경을 이겨내는 성장. 마지막으로 성품 본보기 내려놓은 공헌이라는 영적 성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마스터 클래스, 존 맥스의 마스터 클래스는 이런 이 전인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두 번째로 했던 마스터 클래스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터였고요. 소통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소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연이가 되기 위한 10가지 법칙인데요. 제가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영상 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 소통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좋고요. 또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을 잘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통과 연결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때 소통과 연결이 잘 되죠. 말 이상이다. 소통과 연결은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심하게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톤도 바꾸기도 하고 표정도 바꾸기도 하고 몸짓까지 하면은 소통과 연결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에너지를 뿜어야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소통과 연결은 배우고 또 스피치 같은 것도 배우고 개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통과 연결 잘하는 사람은요, 공감대를 잘 쌓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같으면 혈연지연적인 공감대를 많이 쌓죠. 그리고 뭐 대학이라든지 뭐 학번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취미,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취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단순 명료화시킨다. 소통 연결 잘하는 사람은 함께할 경험을 창조한다. 영감을 불어넣는다. 영감 후,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라서 영상 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이지. 외우셔요. 너무 쉽죠?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공단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거를 경영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경영한다 말하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는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영어죠. 인플루언서. 그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렇죠? 그것에 IN으로 시작하죠. 인플루언서. 그래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I, 인티그리티가 중요하고요. N, 양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려면 양육을 해야 되죠. N, 그 다음에 F는 믿어줘야 됩니다. 상대를 믿어주니까. 인플루, 들어주는 거예요. 루, 이해하는 거예요. 루, 언은 확장하는 겁니다. 들어준 다음에 확장하는 거고요. N은 함께 항해하는 거고요. C는 소통과 연결, 커넥트 하는 거죠. empower 하고요. 재생산합니다. 이 10가지 과정인데 이 10가지 과정을 짧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먼저는 인티그리티,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것. 그러면 서로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양육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믿어주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하고요. 그리고 함께 항해하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멘토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소통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마지막으로 임파워하고 재생산을 하면서 멀티플라이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러한 과정, 정말 순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양육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함께 항해해주는 과정, 멘토링 해주는 과정 통해서 또 확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꿈도 이런 식으로 꿈을 이루는 10가지 과정과 질문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존 맥스웰 마스터 클래스는요. 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또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만 저희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간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내 꿈을 이룰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0가지 과정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꿈은 내가 정말 소유했는가? 꿈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가? 꿈은 내 장점, 재능과 강점에 근거하는가? 꿈은 내가 열정을 가진 부분을 이루고자 하는가? 꿈을 향한 전략이 있는가? 꿈을 향해 함께 이룰 드림팀을 만들었는가? 꿈을 향해 대가를 치르겠는가? 끈기 있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만족과 성취를 느끼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뜻깊은 일을 하는 의미심장한 일인가? 이런 10가지 과정들. 여러분 책을 통해 보셔도 되고요. 책만 보시기 그러시면 다음에 마스터 클래스를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리더 마클입니다. 정말 셀프 리더십을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은 영향력의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발견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change agent.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섬김을 연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태도의 변화가 있는 사람. 예, 태도를 정말 흡수할 수 있는 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전을 계속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훈련하는가. 끊임없이 성장하는가.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것도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배움 마스터 클래스 정규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규 과정을 하기 앞서서 어떤 건지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배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한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나중에 쓰셨어요. 배움의 열망을 더 품게 되었어요.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좋았어요. 배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서로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새로운 리더십 모델에 대해 배우고 교제를 통해 배웠어요. 1대1 나눔 짝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실수, 실패도 많이 해서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련을 통해 배우고 그것이 위대한 경험으로 바뀌어 더 성장한 당신을 만나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정규 과정 수강료는 미국에서 500불 이상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해서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장학금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마지막에 장학금 신청 코드를 문장이거든요. 그 문장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실 때 장학금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문장까지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과를 같이 어떻게 보면 오픈 클래스 같이 한번 같이 하려 합니다. 당신이 잃을 때 모든 것이 아프다. 예, 영어로 된 책의 챕터가 이럽니다. When you are losing, everything hurts.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잃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제가 1달러 혹은 뭐 1,000원, 2,000원 주고 산 펜 있잖아요. 펜. 파일로트 펜 이런 거는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펜 잃어버려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잘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막 흘리고 다니고 놓고 오고. 그러면 그거 읽고 나서는
가슴이 아프죠. 아, 나 왜 또 잊어버렸냐.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흘리기도 하고, 막 지갑도 놓고 오기도 하고, 뭐 아이디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놓고 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 이 아픔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뭘 시도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시도하지조차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뭘 시도하겠나? 또 하나 존 맥스웰이 질문합니다.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90% 이상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표를 아주 낮게 잡으면, 뭐 예를 들어 어, 옆에 마을로 걸어간다. 그것도 귀찮아서 안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위해서 걸어간다. 목표를 좀 라이트하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퍼니,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막 몇백 불을 넘어서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달성, 뭐 이런 거 목표를 달성할 때 실패할 확률도 많죠. 그렇죠? 또 무모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실패를 했을 때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목표를 설정했구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그렇죠? 당신은 보통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가 지금 화면이나 뭐 이거를 켜고 여러분들에게 다 여쭤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거를 지금 노트에다가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좀 이따가 대화 나눌 때 같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속담에 따라 삽니다.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ose.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요, 승자만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승자 독식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진정 이기는 사람은요, 항상 이길 수 없잖아. 진정 이기는 사람이라도. 지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그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저는 이 말도 좋아합니다. 우리의 손실로부터 얻어진다. 그렇죠? 존 맥스웰도 실패한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책을 보면요. 챕터 1장에 보면 존 맥스웰이 어, 미국에는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긴 있습니다. 총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선물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어떤 사람이 총기를 선물했었어요. 뭐 사냥을 한 총인지 하여튼 무슨 총기를 선물해 줬어요. 존 맥스웰이 뭐 기념으로라도 잘 받았다고 했는데 또 이 강의를 한다고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가방에 놔두고 무심코 그 여행을 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거기서 장전된 총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공항 시큐리티가 다 이제 꼼짝 마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구치소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를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 정말 펜트하우스와 반지하 단칸방 사이는 멀지 않아.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도 잊지 않기 위해서 석세스 매거진 거기에 표지 모델로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이제 리더십 구루니까 그 사진과 또 체포 후의 사진을 코팅해서 같이 넣고 다닙니다. 하여튼 그 실패의 상처, 왜 실패의 상처가 오래 갑니까? 실패를 하면
정서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스스로 자초한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유함이 열쇠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자기에게 상처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정죄를 하는 걸로 계속 남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누굴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또 자유하지 못해요. 자책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있잖아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리 생각을 못했지? 제 아들도 이제 예전에 이제 막 머리를 팍 때리면서 막 자기한테 자학을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정서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는 우리를 정신적인 패배자로 만듭니다. 성공은 상실과 패배를 잘 관리한 결과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자질은 실망과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윌리엄 워드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다리와 같아서 다리, 브릿지입니다. 그때그때 짐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1년치 무게를 한꺼번에 몽땅 다 지는 게 아니다. 실패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리 실패할 걱정을 쌓아둘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의 짐의 무게, 오늘의 책임 감당할 것들을 지고 가는 것이죠. 자살 알코올의 의존증, 심지어 신경쇠약까지 들어간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비해 훈련해야 할 때 오로지 성공만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생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부보다는 가난이 훨씬 더,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일상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인생은 또 힘들 수 있다. 또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제약된 세상과 또 내 자신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정을 하기 싫지만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실패는 암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초래한다. 여기 뭐냐면요. I should. 나 이거 해야 했었는데. 그리고 나 이거 했다. 그렇죠? 했었는데 이런 거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를 간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를 넘어서 진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11가지 실수의 함정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함정과 덫에 빠져서 얼마나 다 잘 못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실수의 덫, 또 잘못할까 봐 두려워. 실패는 우리를 붙잡아 두고 망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피로 덫, 피곤해. 실패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시도하기가 좀 피곤한 것이죠. 비교의 덫, 걔가 나보다 나아. 실패 상실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죠. 타이밍 트랩,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거죠. 실패 손실은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영감 트랩,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동기부여가 안 생겨. 의욕을 꺾게 해주는 거죠. 합리화 덫, 실패는 우리가 시각을 잃게 합니다. 어쩌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해. 완벽함의 함정, 완벽한 게 있을 텐데 찾기 전까진 안 해. 실패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대의 격차, 실패는 어려움만 부각시킵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안 해. 공정성의 덫, 실패는 우리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나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 떠오라 그러면은 왜 나한테만 시켜요? 형아도 있고 뭐 누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여론 트랩, 실패는 우리를 마비시킨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만 계속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아상의 함정, 실패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실패한 게 내 인생의 실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면으로 우리를 계속 붙잡아 놓는 거야. 우리가 시도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털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신앙적인 용어로 그거 이제 기도하면은 다 해결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소화시키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교훈을 얻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실패는 종종 가장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를 해서 지레 겁먹어서 이제 앞으로는 시도를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들도 한번 뭔가 이제 체하고 나면은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한번 해물탕 먹고 체해가지고 해물탕을 2년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물을 좋아하던 애. 하여튼 실패할 때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할 가장 중요한 사람, 평가할 사람, 사랑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니 당신의 말, 행동, 생각하는 거에 주의하라.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도 사랑하지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실패의 손실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실패는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공의 속도, 방식, 사람, 실패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의 횟수나 심각성보다 그 실패를 경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에서 유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손해일 뿐입니다. 그냥 손해 그 자체고 실패 그 자체고 실수 주저앉아 있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패배는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준다. 근데 성 로열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된 것만 배운다. 여러분 코로나도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팠는데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저는 중국산 그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코로나 걸렸어요. 그리고 걸리고 또 열도 나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 모더나나 뭐 이런데 저기 그쵸 화이자나 뭐 이런 거 맞은 분들은 뭐 열 안 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예방주사도 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은 만큼 고통은 또 경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터 클래스, 배움 마스터 클래스도 배움에 대한 온전한 시각, 실패에 대해 바로 다룰 수 있는 온전한 시각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실패하거나 크게 좌절하거나 어려웠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태도가 실패 손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유일한 불행, 우리 유일하고도 진정한 비극은 역경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고통스러워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과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첫 과를 하면서 매 과마다 적용 숙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번 실패 손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숙제입니다. 내가 이 실패 손실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때문에 감정적으로 꼼짝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패 손실들 중 하나 때문에, 하나 이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패배한 것일까? 내가 이 실패 손실들 때문에 의심과 불안을 겪고 있나? 자신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 돌아보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여러분 실패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실패를 다루고 또 실패로부터 배우는 이 시각들을 배워갈 텐데 이 12가지 관점과 주제들을 배울 것입니다. 배움의 스피릿으로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 상대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 그렇죠? 현실, 내 현실에 기반을 둬야지 배움을 근거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배움의 첫 단계는요, 책임 의식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초점으로 향상, 개선되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배움의 동기, 희망이 있어야지 배움을 갖고 싶습니다. 배움의 경로는요,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teachability라는 영어입니다. 배움의 촉매, 역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다음에 문제는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요. 나쁜 경험은 배움의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나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배울 것인가. 그리고 변화는 배움의 대가고요. 배워서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배움의 가치는 성숙도입니다. 관점의 변화,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배우는 것이 전부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2가지, 그렇죠? 12가지 과정, 그렇죠? 이 하나하나의 챕터들을 이런 식으로 아까 모든 마스터 클래스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배움의 스피릿, 겸손. 그 다음에 배움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반, 현실이죠. 현실에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책임, 개선, 희망, 그 다음에 역경, 배우려는 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나쁜 경험, 관점의 변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지성적으로 차갑게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개선을 해야 돼. 어떤 부분을 향상해야 되니까 또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제도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성적인 부분들을 또 다룹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관점의 변화는 또 마음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책임지는 거는 몸이 따라야죠. 그렇죠? 뭐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그다음에 역경도 몸으로 견뎌나가야 되죠. 나쁜 경험도 몸으로 겪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겸손한 스피릿과, 그렇죠? 성숙하고자 하는 자세.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 배움 마스터 클래스도 4가지 영역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배움 마스터 클래스 장학 코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15만 원인데 여러분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를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50%, 목사님 40%, 목회자 40%, 일반인 30%까지 장학금을 신청 가능하세요. 그냥 15만 원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또 더 귀중한 거를, 더 마음을 더 쓰게 되고 더 귀중한 거를 얻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재정적으로 좀 이제 부족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님들 이렇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100% 장학금 드립니다. 신청하신 분들은요 100% 장학금 드립니다. 네, 제가 뭐 조금 그거 하면 되죠.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학금 뭐뭐 %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학금 네, 100%를 좋습니다. 신청합니다. 100%는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약간의 페인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과에는 겸손, 배움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리 그레엄 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니요, 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현실, 배움의 토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활용해 성장의 토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과는 책임이죠. 만약 그게 될 일이라면 그건 내게 달려있다.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최고로 인기 있는 칙필레의 설립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권위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넘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잠재력을 향상시켜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이 재정적인 책임도 있고요. 책임은 인격적인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스크적인 책임도 있죠. 네. 향상, 배움의 초점입니다. 자기 개발이란 자신이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 배움의 동기, 인생에서의 상실은 결코 즐겁지 않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상실이 있는데 그건 희망의 상실입니다. 존 박사님, 제게 아주 근사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터 클래스 통해서요 희망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 이퀄 성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잠재력을 주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와 또 어떤 그림들이 서로 도움을 통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학습 능력이란 말을 살아가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와 행동을 가졌다는 뜻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3년간 2만 명의 신입사원을 추적을 했는데 46%가 취직한 지 18개월 내에 실패했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장 같은 데에서도 1년, 뭐 2년 안에 퇴직하고 또 퇴직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 능력, 배우려는 의지나 길의 태도의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경, 비움한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 그렇죠?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그 때문에 더 비범해집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근은 끓인 후에 부드러워지고요. 계란은 끓인 후에 단단해집니다. 커피는 끓인 후에 맛있어지죠. 그래서 이 끓인다는 이 역경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끓인 후에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떤 커리어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더 매력적이고 맛있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노아와 방주를 건설하는 그 문제,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또 존 맥스웰은 또 17년 동안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는 가운데서의 배움의 기회를 얻었죠. 나쁜 경험, 맥스웰은 책을 원고를 다 썼는데 그거를 실수로 고속도로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나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대가, 변화를 치르는 것이죠. 변화를 치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든가 도외시하면은 코닥 필름, 카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필름 카메라 뭐 지금 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화되는 그 시점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숙은 배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기고 지는 어떤 승부에만 연연하지 않고 지더라도 또 실패했더라도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관점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배움 마크 1기 후기들이 있었고요. 장학코드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학금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학금 신청하시면은 선교사님은 75,000원, 목회자님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데 제가 계좌번호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조그마한 이 배움 마크 단톡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보시고 또 책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이제 이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북은 10,000원밖에 안 돼요. 네, 원래 종이책은 15,000원 이상 되거든요. 17,000원인가 했는데 여러분 함께 즐거운 배움의 여정을
같이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클의 좋은 점은 또 1대1 나눔도 있고 또 그룹 나눔도 있고 또 이 강의와 이제 다채로운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여정을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